적인 승리는 하셨지만 좀 아쉬운 부분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목표치에도 조금 많이 부족하기도 하고요. 네, 지난 대선보다 좀 모자랐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마 이번 이제 선거가 지난 대선 3년 전 대선에 비하면 득표수로는 한 6천 표 더 득표를 했습니다. 저희가. 근데 이제 투표율이 더 올라가다 보니까 득표율로는 약간 감소한 걸로 보이는데 득표수로는 한 6,500표 이상 더 늘어났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자들이 더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제 좀 상징적 목표로 제시하고 우리 전라북도 14개 시군 국회의원 10분이 합심해서 93%의 득표를 통해서 전북발전의 어떤 기폭제압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 목표는 달성하지 못해서 아쉽지만 사실 역대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역대 최다 득표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또 우리 지역에서도 이제 3년 전에 비해서 더 높은 득표를 이루어냈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그러나 이 힘을 이제 전북발전의 기폭제로 잘 승화시켜서 우리 여기 계신 이성윤 의원님 비롯한 국회의원 10분 또 전라북도 도지사, 시장 선수님들과 함께 우리 도민들께 약속했던 지역 공약 85개, 세부 공약으로 들어가면 더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이 국정과제에 반영되고 국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짜기 쉽게 노력을 해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국민의힘도 다시 또 두 자릿수를 얻을 거라고는 사실 생각도 못했습니다. 탄핵이며 대형 정국 속에서 어떻게 좀 그렇게까지 나왔을까 좀 싶기도 한데요. 어떻게 보세요? 이제 그 지점에 대한 부분인데 이제 아마 윤석열 정부가 지난번에 한 14.몇 프로 정도 됐고 이번에 이제 10.9%를 했는데 저희들도 이제 한 자릿수로 낮추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난 3년 전보다 낮아졌지만 전국에서 두 자릿수를 유지하는 건 사실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입법, 사법, 행정부가 있는데 그런 견제 권력이 집중화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견제 심리가 일부 작용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해보고 다만 저희들이 좀 더 당 차원에서 보면 전북도 당 차원에서 보면 이번 대선을 계기로 우리 도민들하고 좀 더 소통과 협력 체계를 구축을 더 다양하게 구축을 해야겠다 이런 성찰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책 간담회를 했고 정책 협약을 맺었고 또 다양한 도민들과의 어떤 현장 접근을 통해서 앞으로 좀 더 도당이 신뢰받고 더 뭐랄까 믿음이 가는 도당으로 좀 더 거듭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인사 문제 말씀 더 거론될 것 같은데 지난 정부에서 손대받은 것 중에 가장 큰 부분이잖아요. 인사나 뭐 내각 부분에 중국 출신 등용 이런 문제는 좀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우리 하신 말씀 저희가 볼 때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대통령실입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대통령실에 우리 전북 연구 출신 또는 전북 현장에 필드를 뛰었던 사람들이 대통령실에 들어가는 문제입니다. 김관영 지사께도 한번 말씀을 드렸고 백방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특히 균형발전 비서관실에는 반드시 우리 전북 출신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물론 전북 출신의 뭐 안보실장이 유성락 의원님도 계시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경제적인 어떤 발전을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균형발전실에 우리 전북 출신 연고든 전북 출신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대통령실에 전북 연고 출신 그 전북 출신이 좀 들어가도록 하는 작업이 1번이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부처의 장관, 부처의 차관, 그 다음에 각 부처의 실국장과 과장 라인 법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5년을 가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 때, 문재인 정부 때 중요 포지션에 있었던 실국장들, 과장님들이 다 밀려났어요.
3년 동안 밀려나 있기 때문에 이걸 복원하는 과정을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해야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목요일 날 우리 그 전라북도 국회의원님들 1차 이재명 대통령 당선되고 다음 주 목요일 날 저희들이 회동을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전북의 정책과 공약을 어떻게 국정화되어 할 건지 또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 전북 출신들의 역할 문제를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것도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논의로 대응해 가겠습니다. 그리고 뭐 장관으로 거론되는 것은 뭐 이재명 정부가 5년이기 때문에 첫 장관으로 저희 출신들이 많이 가면 좋겠지만 어쨌든 좀 지켜봤으면 좋겠고 뭐 이춘석 의원님 법무부 장관 언론에 나오시는 것 같은데 뭐 그다음에 정동영 의원님 또 김은덕 의원님 등 뭐 저희들이 한번 힘을 모아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뭐 첫 술에 배부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노력을 하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 이재명 대통령이 어저께 이제 선서하고 이제 그 새 정부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때 보니까 국민통합하고 내란정식 얘기도 나왔던 것 같은데요. 그 국민통합하고 내란정식이 어떻게 보면 휘둘리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이미 보수 쪽에서는 지금 이 프레임으로 좀 이렇게 바꿔가지고 가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도 좀 있는데 이걸 이제 여당 차원에서는 좀 다른 카드로 좀 이걸 만들어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판단을 해주셨나요? 이제 국민 통합과 개혁 또는 뭐 예를 들면 내란에 대한 진상 규명과 처벌 이것이 이제 사실 대립돼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충돌되기도 합니다. 현재 그러나 내란 사태를 봉합하고 넘어가거나 또 기존에 드러나 있던 범죄 혐의나 사실을 봉합하고 넘어갈 수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내란 사건은 우리 국가 공동체의 기본 질서와 국민이 생활하고 활동하는 기본 질서와 체제를 전복하려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보수 진보를 떠나서 또 좌파나 우파를 지지하는 모든 국민의 생존과 활동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은 별개로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 내란 사건은 정치 보복 프레임으로 가면 앞으로 민주주의를 도전하는 파괴하려고 하는 또 다른 쿠데타 세력들이 준동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가 공동체의 질서와 체제의 문제다. 이것은 정치 보복 국민 뭐 그런 개념으로 좀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드러나 있는 범죄 혐의들, 뭐 최수경 사건, 또 뭐 주가 조작을 비롯한 김건희 씨 혐의들, 그다음에 뭐 명태균 씨 뭐 이런 드러나 있는 혐의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한 말이 있습니다.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을 묻되 나중에 또 국민 통합 차원에서 뭐 이렇게 보겠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저희가 이제 앞으로 국민 통합이 쉽지 않을 거다. 진통 과정이 있을 거다. 역대 여소야대인 적이 김대중 대통령 때 2년 여소야대였죠. 노무현 대통령 때 2년 여소야대였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 때 3년 여소야대였거든요.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진보 정부 때 여소야대가 많았습니다. 여대 야소는 진보 정부로 초기에 처음입니다. 사실 45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해방 이후 45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다 여대 야소였습니다. 윤석열 정부까지 해서 10년간 여소야대였던 거죠. 나머지 한 70년 정도는 다 여대 야소였다는 거예요. 그만큼 국정 안정이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 키맨은 대통령의 리더십에 달려 있는데 대통령이 협치하고 국회를 존중하면 그래도 문제가 풀어올리는 거고 국회를 무시하고 협치하지 않으려고 하면 뭐 깨지는 거다 이런 건데 국민의힘이 내란 문제라든가 기존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그걸 수용하고 성찰하고 정부와 어떤
이제 경제 문제라든가 외교 문제들을 풀어가기 위한 적극적 자세로 나와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기대는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저보다는 우리 이성균 의원님이 정리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그 어떤 사람들이 싸웠는데 하려고 그러면 누가 먹고 누가 피자고 누가 가해자인지 분명히 밝히게 하듯이 이번 사건을 진상 오늘 그 김건희 특검법이라든가 또 내란특검법 이들이 듣고 한가시고 있는 건 제3자적인 관점에서 특검이 제대로 수사해서 진정을 진행하고 또그 합당한 죄를 그냥 그 재발방이 아닙니까? 미래에 내란 꿈꾸는 저희가 일체로 하지 않고 가장 중요한 것이 국민들의 평화 안전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오늘 특검법 새 특검을 본회의 상기라고 굉장히 있고요. 그렇게 보다면은 우리 위원장님 말씀했지만 화학과 진상규명과는 오히려 우리는 보완 관계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그러면 사실은 당과 점이 좀 분리가 돼서 투표력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보여주신 적이 있나요? 당과 국회가 좀 분리가 돼서 이제 대통합을 정부에서는 계속 외치되 정치권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명명백백하게 밝혀나가는 그런 걸로 좀 하는 것은 이제 시작이니까요. 말씀을 듣고 그 이성균 의원님께서 좀 하나씩 드리자면 어쨌든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냥 이렇게 검객처럼 갑자기 나타나셨다가 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셔서 소기의 목적을 그래서 하신 케이스 중에 하나시잖아요. 근데 이번에 좀 정권을 교체하는데 함께 하시면서 좀 소외가 남다르실 것 같기는 한데 그 검사 출신 이성균이 봤을 때 검사 출신 윤석열의 앞으로 향후에 어떤 모습으로 퇴장을 해야 된다고 보시는 고민해 보신 적이 좀 있나요? 최종 타국의 형태가 어떻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윤석열이 진짜 그 1년 12.3년 이전 2년 전부터 윤석열이 쿠데타를 일으켰다고 주장을 해왔었거든요. 그 쿠데타는 물론 연쇄 쿠데타, 국민을 기만하고 그렇게 정권하고 연쇄 쿠데타 정말로 12월 3일 날 경서 쿠데타 하도 일으켰는데요. 국민들이 다 하셨습니다. 하지만 윤석열은 변하지 않을 거라고 다시는 그런 법을 이용한 검찰을 사법을 이용한 이런 쿠데타가 발생합니다. 먼저 검증한 단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법을 활용해서 검찰을 이용해서 국민을 덮어가는 위해서 인정한 단죄가 드러내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강훈식 비서실장 임명이 중앙경찰학교 유치하고 있나요? 저희 이 질문 나오지 않았어요. 제가 장담 건데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 이제 천안아산이 아산이 강훈식 의원이 이제 그 지역구인데 어제 의원직 사퇴했을 겁니다. 했을 건데 저희 당이 그래도 합리적인 어떤 근거와 논리가 그래도 살아있는 당입니다. 그래서 그걸 내가 비서실장이니까 우리 지역 할 거야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뭐 강훈식 비서실장이 모든 걸 결정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뭐 걱정 안 하셔도 저는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이제 기재부가 타당성 검증을 좀 해보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끝나고 다시 공모 절차 들어가면 뭐 아산이 그 사이에 뭐 그 땅을 아산이 다 사들여가지고 우리보다 경제성이 좋아졌다든가 이런 변화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거기에 뭐 그런 변화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러지 않을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뭐 제2중앙경찰학교가 어떤 정치적인 형태로 가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또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가균형발전은 배려 차원이 아니라 국가의 생존 전략이다라고 천명을 했거든요. 국가의 지속성을 위해서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서 지속성을 위해서 국가 균형 발전을 해야 된다고 했고
또 뭐라고 했습니까? 수도권으로부터 먼 곳에 더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바로 수도권 가까운 아산에 주겠습니다. 저는 그건 뭐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 나올 걸로 생각했는데. 그 공약 관련해서 질문 좀 하나 드릴게요. 어쨌든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전국에 제시한 공약들을 보면 일각에서는 새로운 게 별로 없다 그런 지적도 있었지만 나름대로 보면 그 수건이라고 우리 불릴 만한 그 현안들이 많이 제시가 됐거든요. 공공의대도 그렇고 그다음에 재산금융 중심 제시하는 문제도 그렇고 어쨌든 이런 것들이 지금 뭐 일부 현안 같은 경우는 뭐 국회 선대를 거쳐서 지금까지 해결이 안 됐던 거고 특히나 우리 저기 이원태 위원장님 같은 경우는 교회 계실 때부터 만지셨던 현안으로 제가 기억이 돼요. 공공의대 같은 경우는 박희승 의원이 예전에 교회에 오셔가지고 지금 이제 상임위에 있는데 그래서 단독 처리를 해서라도 올리겠다 그런 의지도 밝히셨거든요. 우리 이성윤 의원님 법사위로 계시니까 처리에 대한 좀 이야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우리 이원태 위원장님은 조정 현안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잘 알고 계시니까 재산금융중심지 문제도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는 시기거든요. 인프라를 먼저 깔아주느냐 아니면 니네들이 먼저 만들고 나서 지정을 해주냐 이 문제가 계속 거듭되고 있거든요. 어찌됐든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공약을 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추진이 전라북도 내에서는 가장 큰 주요 화두가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한마디 일단 그 재산 공공의대 관련해서 뭐 늦어진 점에 대해서는 도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도당위원장이 되고 지난번에 이제 세특법 통과시키고 대관법 통과시킬 때 우리 국회의원들이 다 모여서 회의도 하고 대책도 세우고 제가 또 해당 의원님들께 또 소통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대관법을 했듯이 지난 대선 국면에서 공공의대법을 처리를 하려고 했습니다. 당내에는 의견이 없습니다. 다만 정무적인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국적으로 뭐 예를 든다면 이제 의료 개혁과 관련해서 의사협회와 새로운 어떤 협력 상생 모델을 민주당이 만들어 가야 될 텐데 그런 점에서 의사협회하고 협의하고 논의하는 과정이 조금 필요한 게 아니냐고는 정무적 판단이 있었고요. 저희가 박주민 위원장하고 전라북도 의원들하고 마지막에 소통도 했습니다. 마지막에 소통도 했는데 최종적으로는 그 박주민 위원장이 대선을 앞둔 그런 측면에 대해서 고려가 있어서 저희가 이제 결과적으로 존중을 했고요. 이 법은 제가 책임지고 6개월 안에 통과됩니다. 연말 안에 통과된다는 말씀이고요. 그건 이재명 대통령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법을 진작에 해야지 왜 안 했어 이렇게 질책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당대표 시절에 진작에 했어야지. 그리고 의사협회 내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서남대는 정해진 인원이 키우기 때문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전라북도 의사협회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의사협회하고 민주당이 새로운 협력 모델, 상생 모델을 앞으로 새롭게 잘 구축해 갔으면 좋겠다. 대립되지 않고 뭐 그런 거에서 그런 역할을 박주민 위원장이 하고 계시다는 말씀 드리겠고 그건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이재명 의원이 법사위 올라가면 바로 갑니까? 예. 네, 제가 박주민 위원장한테도 약속을 받았습니다. 올해 안에 처리하는 걸로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사실 우리 의원님들이 모여서 어떤 시점이 적정한 건지를 의사협회하고 논의 과정도 이렇게 놓고 저희들이 진행하겠습니다. 이것은 뭐 올해 안에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자산국화 금융도시 관련해서 질문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조금 아쉬운 게 우리가 뭘 하려고 하면 다른 데서 발목을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문재인 정부 때 부산에서 그걸 반대하니까 발목이 잡힌 정도이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가덕도 공항이나 이런 거 다 도와줬잖아요. 그런 거 아닙니까? 가덕도 공항이나 다 우리는 다 도와줬는데 우리 걸 발목 잡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이재명 정부 하에서는 없어야 된다 이렇게 정치적 정무적으로 저희들이 고려하고 배려하고 전북이 인내해주고 이런 것이 있어 왔습니다. 사실.
지금 특자득법 개정안도 대선을 앞두고 부산의 글로벌 허브로 만들겠다는 그 법이 이제 올라왔는데 저희들 것이 이제 발목이 잡힌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정부 하에서는 그런 일이 이제 없어야 될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고, 그 금융도시는 이제 인프라가 먼저냐 또는 지정이 먼저냐인데 그건 같이 갈 거예요. 기대해 주세요. 저희가 제일 걱정하는 게 뭐냐면요.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 계셔서 아시잖아요. 보수 정권은 장악이 빠르고 결정도 빠르고 절대 미치지 않아요. 근데 진보에서 정권을 잡으면 그 도시를 많이 보고 뭐 윤리와 뭐 공평한 세상 또는 뭐 공정한 세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너무나 검토해야 될 것들이 많다 보니까 기다리는 사람들을 지치게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번 정권에 대해서 또다시 전국이 들러리서고 희망 고문 당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적이고 실사부시적인 리더십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당 전 대통령에 대한 리더십을 비교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리더십은 실용, 실사, 신속한 결정, 그리고 국가 균형 발전을 배려 차원이 아니라 생존 전략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좀 더 빠르고 좀 더 신속한 결정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지방선거에까지만 한 말씀 해주시지만 어쨌거나 뭐 이번에 이 대선에서의 이 파라팀 경기는 또 평가가 좀 반영이 돼서 아니겠습니까? 예. 앞으로 이제 1년 남았고 그러나 조국 신당은 또 피할 수 없는 또 싸움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조국 신당과는 경쟁과 협력 관계를 구축해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저희 당의 기본은 당원과 국민이 우리 당원과 도민이 결정하게 하는 그 당내 경선 체계를 유지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당원과 도민이 참여해서 우리 당의 후보들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 그게 기본 정신이라는 말씀드리고, 다만 후보의 정체성이나 개혁성이나 도덕성이나 이런 걸 빠지는 문제를 과도하게 하면 또 역효과가 있고, 또 너무 안 해도 역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이제 후보 선상을 놓고 아마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그 후보들을 놓고 적정한 심사 과정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도지사 출마하십니까? 오늘 답변하시죠. 이상. 아니, 질의응답 아니,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두 가지만 좀 질문 드릴게요. 다음 일정이 있어가지고 네. 간단하게만 좀 제가 해주세요. 늦어가지고 늦은 만큼 더 했는데 지금 김관영 도지사랑 한 가지만 상임선대위원장들 딱 한 가지만. 예. 그 앞서 질문한 것과 같은 맥락인데 4월 7일 날 여기서 위원장님하고 기자회견 했었잖아요. 이준석 위원장님 바라지 뭐냐. 그간 민주당이 집권해도 전략도 나갈 일이 없었다. 다른 당이 집권해도 똑같겠다. 그냥 고객만 하면 안 된다. 치열하게 싸워서 전국목을 챙겨야 된다. 그렇게 공개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여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가. 아까 질문이 나와서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다음 주 목요일 날 여기서 말씀드렸는데 국회의원 모임을 전라북도 국회의원 모임을 소집을 의원님들 동의하에 소집을 했고요. 거기에서 이제 이재명 정부 하에 전북 정치권이 어떻게 대응할 건가를 얘기를 나눌 겁니다. 아까 이제 전북 출신 인사 문제들, 또 우리 전북 발전과 관련된 공약들을 국정과제에 어떻게 담을 건지, 그것을 어떻게 추진을 해갈 건지에 대한 얘기를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빠르게 대응을 해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너무 이재명 정부는 저는 국가 균형 발전을 생존 전략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전북의 기회가 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럼 감사합니다. 기자회견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